혼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사실 혼자 일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어왔잖아요. 그렇죠.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러왔고. 근데 프리랜서와 솔로프리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랜서는 보통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의뢰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솔로프리너는 내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키우는 거, 이렇게 팀으로 일했어야 됐던 것이 또 AI가 발달하고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 처음에 저는 AI를 활용하고 있는 솔로프리너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막 자비스한테 일 시키고 막 자기는 편하게 지휘하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맞아. 저는 약간 AI가 지금 좀 붕 떠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 사람이 대체적으로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택도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막 현재 그냥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는 좀 아직은 먼 얘기 아닌가? 안녕하세요, 드릴톡 이은재입니다. 오늘은 드릴톡 5번째 초대 손님인 오영준님을 모시고 드릴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릴톡이 이제 5화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일의 뒷면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깔때기처럼 이야기 주제가 AI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셨던 황호진 님이 거의 약간 피크였죠.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4,00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어서 오늘 모신 영준 님은 황호진 님의 직장 후배 내지는 직장에서 상사. 그 전에는 학교 후배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 후배. 네. 진짜 빡시게 그렇게 붙어있네요. 네. 였었던 인연인 영준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영준님을 모신 이유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개별 주제의 총합판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영준님 전에는 솔로프리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엔 AI 주제로 했는데, 영준님은 AI로 솔로프리너를 하고 있는 사람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또 더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돕는 AI 저널링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앱 이름은? 앱 이름은 휴튼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니 왜 지난부터 이름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휴튼 앱의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그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출판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썼던 일기를 후대 사람들이 이제 엮어서 편찬해낸 건데, 그게 일기다 보니까 그 내용이 되게 성찰적이고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어서 되게 깊이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글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제목으로 명상록이고 영어 제목으로는 메디테이션스고 가장 원제가 타이스 휴튼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to one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라는 뜻인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휴튼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되게 학구적인 이름이네요. 네, 거창한 의미를 담은. 근데 이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구조적인 것도 실은 그 책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도 유명했지만 스토아 철학자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결국 내 내면을 잘 성찰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항상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 분야여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가고 조금 더 이 다양한 세상의 외부 소음과 이런 것들에 좀 흔들리지 않고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좀 결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영준님도 스토아 학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네. 에피크로스 학파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전 스토아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 에피크로스는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좀 안분지족하면서 사는 걸 추구했다면, 맞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는 조금 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되게 좋아하지만 조금 더 스토아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했으면 휴튼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겠죠. 네, 좀 다른 이름이 그쵸. 나왔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 얘기는 실은 좀 뒤쪽으로 좀 더 딥하게 뒤쪽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네. 일단 영준님의 커리어 얘기부터 네.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저랑 영준님의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트레바리에서도 만났죠. 그렇죠. 그렇죠. 트레바리에서도 만났고 우진님을 통해서도 만났고 네. 그리고 우진님 통해서 만난 회사가 저도 거기서 퍼블리싱을 했었고 네. 그래서 되게 저는 남자랑 이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젊은 청년 남자 이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 편인데 네. 교집합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해했었거든요. 네. 커리어를 한번 쭉 한번 읊어주십시오. 어떻게 네. 이래 오셨는지. 읊을 커리어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2년 반 정도 두 곳의 스타트업에서 PMO로 일을 했었고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저는 항상 기획자나 PM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그런 준비를 좀 하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좀 하는 학생들을 그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CES라는 그 행사 아시나요? 보내주는. 네, 거기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선발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CES에 참가한 한국 스타트업과 저희 학생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우진님 만났구나. 네, 거기서 우진님이 당시 계셨던 스타트업과 제가 매칭이 됐고 제가 또 마침 우진님이 저희 학교 선배였고 하여튼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우진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그게 제 4학년 초였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에 나는 PM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명처럼 그 당시 로켓펀치라는 그 채용 사이트에 그 회사에서 주니어 PM 인턴을 뽑는다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우진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좀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PM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진님이 저보다 먼저 퇴사를 하시고 다른 회사에 가 계셨는데 아니 자기가 데려온 다음에 자기가 먼저 도망가. 그렇죠, 맞아요. 도망가시고 나쁜 사람. 저는 원망만 하고 있다가 근데 먼저 가 계신 그 회사가 영주님이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해서 추천 채용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PM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엔 이제 호기롭게 퇴사를 해서 창업을 해서 지금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게 되는 계기와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도 뭐 이직도 할 수 있고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옵션이 있었을 텐데 네. 굳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떠올려 봤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정말 의미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는 일,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그 조건의 교집합에 있는 게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을 계속 하고 싶었었고 근데 그 생각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오다가 근데 섣불리 이제 창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제가 너무 주니어고 실력도 없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 때문에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는 항상 말로만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 실제로 실행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저 스스로 갖게 됐고 그때 좀 내렸던 결론이 여기서 더 내가 나이가 들면 물론 역량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리스크도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지금 내가 한 2년 반 정도 일해 왔으니까 아주 높은 실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량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리스크와 역량의 균형이 지금 좀 잘 맞아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퇴사를 하고 내 도전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그러면 내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약간 뭐 튕기거나 도망가거나 뭐 회사가 싫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회사였던 퍼블리에 갔던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할 오, 정도로 정말요? 너무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박수영 더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네.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 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가고 싶어서 나가서 창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이 회사가 너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 그때 이미 아이템은 정해진 상태였었어요. 그 전에 제가 좀 사이드처럼 그냥 취미처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하고 그걸 글로 좀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 더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에 항상 꽂혀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런 비슷한 너무 신기하다. 서비스를 어떻게 그렇게 꽂힐 수가 있지? 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고등학생 때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서 막 술 먹고 미팅하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전 재수학원에 갇혀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만 하고 근데 그 현타가 많이 오는 거죠.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처음으로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이루고 싶어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얻으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좀 저 자신이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한 덕분에 대학교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은 좀 비교적 주체적으로 잘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성찰하고 내 생각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이런 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좀 깨달아서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나만 하지 말고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창업이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여기 뭔가 돈이 될 것 같아, 네. 기회가 될 것 같아 하는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네.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형적인 후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전자는 정말 저랑 다른 결이고 그래서 주변에 창업한 친구들 보면은 정말 이 냄새를 잘 맡아서 시장 따라서 지금 뭐가 잘 될까 이런 거 잘 맡아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드문 것 같은데 저처럼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의 미션에 꽂혀서 이걸 조금 우직하게 끌고 나가는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형적인 후자입니다. 근데 이제 후자가 갖는 어떤 내적 갈등은 내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닌가? 시장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데 라는 질문과 그 의심이 계속해서 있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또는 제가 겪었던 문제를 푸는 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 그냥 타협하는 지점이 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면서 이거를 이렇게 큰 비즈니스로 키우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건 뭐지? 실제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지? 이거를 이제 부딪혀 가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방법은 일단 유저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해서 만들어 써봐 했는데 정작 아무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별 생각 없이 만든 어떤 기능인데 유저들이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저들과 어떤 티키타카를 하면서 좀 맞춰가는 조율해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AI 저널링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큰가 실제로 얼마나 커지고 있고 어떤 경쟁사들이 있고 그런가 네.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좀 그건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 프로덕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 좀 실수이긴 한데 시장을 거의 안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해외에 이런 서비스들이 뭐 이 정도까지 규모가 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싸움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미 앞서 나간 이들도 있고 어떤 이렇게 그 경기장이 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돼서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2년 딱 됐습니다. 2년이요. 네. 2년을 해고서 보니 내가 시장이 없는 데서 혼자 땅을 판 게 아니라 그래도 명확한 시장이 있고 심지어 그 시장은 커지고 있는 시장이네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됐다라고 그쵸, 보면 되는 그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훌륭한 거네. 운이 진짜 좋은 거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때 샘 알트먼이었나 10대와 40대가 쓰는 GPT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고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되게 자기 성찰 또는 심리 상담 네, 네.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GPT를 쓰는 비율이 의외로 굉장히 높다라는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랑 맥락이 좀 닿아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 챗GPT도 저희 그 또래들 사이에서 되게 크게 유행을 했던 게 챗GPT한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맞아. 무의식을 알려줘 이런 맞아요. 것들이 사실 리포트 써줘, 성격 네. 얘기해줘 그런 거 너무 그쵸.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옛날엔 MBTI 지금도 좀 유효하긴 하지만 MBTI가 있어왔고 뭐 사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챗GPT가 좀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휴튼도 좀 그런 비슷한 결에 있는 서비스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럼 왜 휴튼이나 챗GPT한테 그렇게 물어볼까 기댈까를 생각해 보면 그 맥락이 퍼블리가 잘 되던 맥락이랑 좀 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냐면은 회사에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사수부사수가 좀 빡시게 있었어서 네. 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면 저 사람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 베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는 좋은 사수가 나타나면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은재야 너 왜 그랬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강해가지고 네. 약간 티키타카가 거기서 되게 많이 이루어져서 일을 통해서 성장을 꽤 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요새도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약간 그렇게 사수부사수나 약간 수직적 개념에서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가 많이 층이 얇아지거나 투명해지다 보니 네. 그거를 어딘가에선 채워야 되겠고 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퍼블리나 커리어리 같은 서비스가 꽤 그 역할을 대체해주고 있다라는 네, 네.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맥락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막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오늘 너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병신같이 굴었지?라고 하면은 우리 때는 챗GPT가 없었으니까 네. 되게 친한 선배나 누구한테 가서 네. 형 술 사주세요. 네. 형 술 사주세요. 네. 그래서 그 형한테 술을 얻어 마시면서 그때는 술을 형이 사주는 게 되게 당연했고 저는 밥을 많이 얻어 먹은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수다를 떨면서 그래 은지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병신같이 굴었네.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성장이 됐다면 요새는 그거에 대체제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많이 희미해졌으니 그런 거를 휴튼이나 GPT가 대체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선후배 간의 유대 관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개인주의가 많이 강해지면서 그런 건 사실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사람이 좀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그런 순간은 항상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시각을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꽤 그러면은 내밀한 이야기잖아요, 실은. 그렇죠. 되게 내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또 내가 AI한테 했을 때, 서비스한테 했을 때 꽤 또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얘가 해주지 않으면은 네. 멀어질 거고. 그렇죠. 네. 그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휴튼에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재님이 유저라면 네, 그래서 은재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은재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어떤 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휴튼이 자주 물어봐서 그래서 이은재라는 사람을 좀 최대한 미리 이해를 해놓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은재님이 뭔가를 물어보시면
더 은재님한테 맞춰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춰진 질문 또는 맞춰진 조언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 유저에 대해서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면 막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좀 가치관 같은 걸 많이 물어보고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고. 근데 이런 거 할 때 나 너무 진짜 궁금한데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를 넘어가 버린다. 네. 저 사람의 제가 이거 AI 공부하면서 이제 저의 궁금했던 벽 같은 거였는데 네.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을 파악하는 방법론과 이론이 있을 거잖아. 네. 그게 뭔가 있어야 이 방법론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류의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카테고리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했었던 그런 휴튼의 이름에서 온 스토아파의 어떤 방법론일지 에피쿠로스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쟤를 이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은 MBTI는 한 16가지로 되게 폭력적인 구분을 해내지만 저는 네. MBTI를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나는 E일 때도 있고 I일 때도 있는데 나를 규정 지으려고 왜 이렇게 쓰는 거지? 라는 되게 좀 뭐랄까 철없는 중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그렇게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면 얘가 어떤 애인지 좀 정의해 줘야 될 텐데 그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굳이 카테고라이징 하진 않고 일단 폭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안아주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을 던지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지?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은재님의 뭐가 있을까요? 직업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은재님의 사랑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가 참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는 휴트는 이제 유저가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유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잘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그 결과를 내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딱 그런 어떤 저 사람을 규정짓거나 어떤 네. 방법론에 의거한 질문은 아닌 거네요. 네, 그런 건 딱히 아니에요. 그 처음에 그러면은 막 질문을 그래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질문을 어떻게 뽑았어요? 이게 휴튼 앱을 처음 깔면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사랑, 인간관계, 뭐 커리어, 돈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면은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선택했던 거는 일단 가장 처음으로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럼 그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앱에 있는 8가지인가 9가지의 카테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되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반 부분은 되게 많이 바꿨어요. 처음에 막 이상한 질문도 던져보고 아니면 사람들이 앱을 깔자마자 질문에 답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아예 질문에 답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가입시켜주고 이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그 데이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비스의 퀄리티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좋아서 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라고 할까 아니면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 그런 거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인문학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캐릭터 아니야? 둘 다 못하죠 이제. 공대생인데 인문학을 좋아한다니. 둘 다 애매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 처음 만난 사람은 당연히 제가 문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완전 공대고. 와 진짜 충격적인데. 그래서 나 같은 문과생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저는 공대
공학도 모르고 인문학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은 계속 겸손하게 얘기해도 제 마음이 딱히 좋아지지 않네요. 그러면 혼자이라는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봅시다. 네. 어쩌다가 서비스 얘기를 확 빠져버렸는데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창업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동업자를 찾거나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을 텐데 굳이 혼자 일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혼자 일을 해보니까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혼자 일하게 된 건 좀 가볍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쨌든 동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을 너무 일찍부터 지기는 싫었고, 그리고 제가 PM으로 경력을 쌓아왔지만 저는 대학생 때부터 코딩을 취미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대생. 그래서 코딩을 당연히 이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한참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실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혼자 특히 완전 초반에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빨리빨리 해봤었고, 근데 사실 계속 혼자 해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제 되게 친한 친구가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둘이 좀 오래 하다가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좀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좀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그만하게 됐고 회사로 그래서 돌아갔고. 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했을 때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겠죠. 되게 아이러니하다. 혼자 사니까 더 빠를 수 있다. 네, 왜냐면 사실 팀원이 한두 명만 추가가 돼도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확 높아지잖아요.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고 쳤을 때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유저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고 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얼라인을 맞출 게 되게 많은데 사실 혼자 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드는 비용이 없으니 혼자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물론 팀으로 할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대 상황에서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그 퍼포먼스 면에서는 좋다. 네,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인 것 같아서 혼자 하고 있고 근데 단점은 뭔가 힘들거나 또는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순간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그거는 되게- 뭐 여자친구랑 해도 되고 뭐 부모님이랑 해도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 제품, 이 서비스에 깊이 이렇게 몰입해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힘듦과 아주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필요하죠. 특정 지표가 올랐다, 특정 지표가 떨어졌다. 이때 이걸 이 느낌을 저와 같은 온도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근데 그거는 뭔가 되게 어떤 정량적이거나 피지컬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말 그대로 아쉬운 거지. 네 그게 맞아요. 문제는 아닌 거네요. 네. 그럼 여전히 혼자서 일하는 거가 되게 좋은 상태인 거고 한동안은 더 혼자서 일할 네. 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앱 개발 또 이걸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에서 필요한 스킬셋은 제가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직은 필요가 없는 상태고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상태고 근데 서비스가 좀 더 커지거나 하면은 분명히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로 할 때가 올 거고 그럼 그때까지 만약에 AI의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누군가와 같이 하는 옵션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네, 지금은 제가 가진 스킬셋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혼자 일하면서 생각한 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절대 이걸 할 수 없겠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렇게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네. 별로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캐릭터인가 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이런 게 좀 역시 많이 스토아파야.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스타업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큰 이유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혼자 일하는 거에 잘 이렇게 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스토아파가 솔로프리너에 적합하다. 네. 꽤 맞는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에피크로스 학파인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 일하는 네. 게 전 혼자 뭐 지금 혼자 일하고 있진 않지만 네. 혼자 일하면서 좋은 점도 너무 많잖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책임지면 되고 그냥 내가 후딱후딱 해버리면은 뭐 답답할 일도 별로 없고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게으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자꾸 혼자 네. 있으면은 일을 안 해. 아, 집에 있으면 자꾸 눕고 싶어. 네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에 꽂혀 있으면 좀 덜 그럴 텐데 네. 아마 저는 그 당시 하던 일에 그렇게까지 꽂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냥 저처럼 의지도 이렇게 충만하지 않고 조금 놀고 싶은 마음도 있는 애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환경이 좀 중요한 거예요. 아, 그쵸. 기세와 환경. 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출근해야 되고 출근했을 때 누가 일하고 있으면은 난 더 일을 열심히 해요. 아, 근데 내가 출근했는데 우리 오피스에 누가 저기 자고 있어. 좀 자고 있지? 막 이러면서 나도 유튜브나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관계로 나를 옥죄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음, 일부러 일을 벌려서 내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해놔야 제가 그걸 열심히 하지. 아, 그렇게 이렇게 자기 절제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가 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약하더라. 그러니까 셀프 모티베이션은 조직에 있을 땐 되게 잘 되는 사람이었어. 네네. 미션을 주면은 씹어 삼켜서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세팅한 다음에 저와 제 조직을 같이 끌고 가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션을 떨어주는 대상이 사라지자 나는 되게 게을러지더라. 아,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비가 된 상태인데 별로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도 게으름 부릴 때도 있고. 근데 저도 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 게, 근데 저는 지금 본가에 살고 있고 또 일도 본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살짝 더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뭔가 집중도 안 되고 풀어진다 싶으면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좀 환경을 일부러 조성을 하는 편입니다. 솔로프리너로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 집중하거나 몰입하거나 아니면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유지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갖추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의지가 약한 편이니까. 그래서 환경을 더 잘 세팅해 환경이라는 게 인테리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서 일이 되게 잘 돼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네. 그 상황으로 나를 자꾸 몰아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그러면은 본가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솔로프리너로서 일하는 환경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제 방이 있고, 근데 제가 방 세팅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모니터도 엄청 큰 게 있고, 뭐 책상이랑 의자도 되게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일하기 되게 일에 최적화된, 네, 쾌적하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냥 홈오피스처럼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막 이렇게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사과 먹어라 그러시죠? 아, 그런 건 전혀 없고, 저는 제 방에만 처박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집중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다가 외롭거나 좀 일이 안 되면 카페 가서 리프레시하면서 일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공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코딩을 할 때는 일단 집에 있는 모니터가 크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해서 코딩을 할 때는 무조건 집에서 하고요. 근데 조금 더 고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카페에 가서 좀 백색 소음도 듣고 하면서 하는 편입니다. 좀 더 일 얘기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네. 그 코딩을 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도 AI 베이스로 하는 거고 네. AI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솔로프리너로 일할 때 AI가 지금 끼치는 영향력은 어때요? 근데 제가 그 AI를 막 잘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신기술 나오면 바로바로 써봐야 되고 막 트렌드 엄청 빨리빨리 읽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쓰는 편이지 막 다 써보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에 사용하는 거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Chat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 이렇게 세 개를 씁니다. 물론 그 세 가지 용도는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달라요? 궁금하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코딩 또는 생각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앱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이거를 구현해내는 이게 거의 제 일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먼저 코딩을 할 때 코딩을 할 때는 챗GPT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챗GPT의 그 코딩 실력이 더 좋아서 쓰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코딩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전과 좀 AI를 쓸 때와 안 쓸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전에 제가 코딩을 제가 다 직접 했다면 지금은 코딩을 직접 하기보다는 요구사항을 더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리퀘어먼트 정리에 더 네.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렇죠, 맞아요. 코딩은 애한테 맡긴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AI가 코딩 다 해주고 전 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럼요. 코드를 짜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좀 이해도 해보고 또 이 서비스에 맞게 좀 튜닝할 때도 튜닝을 하고 그래서 아예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수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그 AI를 쓰고 그래서 저는 이 코딩을 AI한테 맡기면서 들었던 생각이 AI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킬셋을 되게 증폭시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코딩을 아예 몰랐으면은 이 코딩하는 용도로 쓰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해줘도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코딩을 맡겨본 다음에 그 터미널을 넣고 돌린 다음에 안 되면 그걸 캡처 떠가지고 다시 GPT한테 뭐가 틀렸는지 네. 확인하라고 해서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불편하죠. 네, 그거인 네.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할 줄 아는데 이제 이거를 AI를 써서 훨씬 더 증폭시키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딩을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출력시킬 때가 있거든요. 네. 걔가 만들어준 리포트를 그대로는 못 써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한 10% 20% 개입을 해서 네. 구조도 바꾸고 문장도 바꾸고 뭘 해줘가지고 그걸 긁어가지고 제가 써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코딩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펑션별로 이 코딩과 그러니까 이 맡겼던 거 저 맡겼던 거를 그냥 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분명히 아닐 텐데 네네.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시키거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프로그램 장고 하나 만들었을 때 이 개발자한테 맡겼다가 저 개발자한테 맡기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영역들이 분명히 섹터가 다르고 스트럭처가 다를 텐데 네네. 그렇게 GPT한테 맡겨서 하는 거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컨텍스트를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A라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뭐 비슷한 건 어떤 게 있었고 지금까지 코딩을 좀 그러니까 코드를 어떻게 짜왔고 구조가 대충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좀 전체적인 맥락을 알려줘야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막 뜬금없이 이상한 거 안 하고 좀 더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또 막 뜨고 있다고 바이브 하더라고요. 코딩 지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표현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코딩의 그러니까 어떤 개발의 컨텍스트를 같이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코딩이나 일반 뭐 글이나 다 마찬가지 맥락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이거 만들어가 아니라 좀 더 그 겉에 있는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비싼 GPT 쓰면 이제 일 잘하는 애들은 일 시키면 그냥 해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비싼 애 시키면은 그 추가 질문이 붙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제가 것들. 또 반대로 이거 너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진행해라고 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티키타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GPT는 코딩용으로 많이 쓰고 네. 클로드랑 제미나이는 언제 많이 써요? 클로드는 근데 전 클로드를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클로드가 디자인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는 제가 아무리 어떤 디자인 가이드를 주고 레퍼런스를 줘도 이상해. 정말 이상하고. 맞아. 네. 근데 클로드는
항상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줘서 그래서 클로드를 자주 쓰고요. 그러니까 UI UX 쪽으로. 네네. 네. 훨씬 더 예쁘고 더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디자인을 되게 최대한 잘 구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드는 그런 용도로 쓰고 그리고 그 제가 하는 일의 이제 다른 부분이 생각 이거는 제미나이를 쓰는데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걸 더 깊게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그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건 제 관점이고 제가 확증 편향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제미나이한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달라 좀 요청을 해서 조금 더 균형을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좀 모호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달라 이런 용도로도 쓰고 그래서 제미나이는 좀 디스커션 파트너로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의 의식의 흐름을 더 정리하고 네. 확장시키고 또는 약간 단단하게 만드는 용도다. 네, 맞습니다. 왠지 제미나이가 더 똑똑하게 느껴지는데? 전 요즘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전 챗GPT 찬양론자였는데 네. 챗GPT 해제하고 제미나이로 갈아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딥리서치는 아직 저는 GPT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전 리서치 써보고 제미나이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네네. 제가 제미나이 딥리서치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챗GPT가 해주는 되게 광범위한 딥리서치의 자료가 저는 꽤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잘 쓰고 있고 제미나이는 오히려 이제 구글 관련된 워크스페이스를 쓸 때는 궁합이 좋잖아요. 네네. 왔다 갔다도 편하고 짐에서 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되게 편하다 보니까 네. 구글 관련된 거 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미나이 쓰게 되고 그리고 클로드는 MCP 쓸 때 이제 약간 에이전트 테스트 해보거나 네. 뭐 몇 가지 지금 막 자동화시켜서 돌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맨 처음에는 무료로 쓰는데 이게 얘네는 그 줄이 정해져 있더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저도 그게 제일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세 개를 쓰는데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펑션별로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세 개는 좀 그래도 범용성 LLM인 거고 그렇죠. 그 밖에 쓰는 거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딱히 없어요.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러버블이라고 들어봤어요. 프롬프트 입력하면은 정말 높은 퀄리티의 웹앱을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보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감탄을 했는데 진짜.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처음에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면 좋은 것 같고 근데 되게 내가 원하는 걸 구체화시키기는 어렵구나. 제가 깊이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처음 휴튼처럼 이미 좀 만들어져 온 그리고 좀 복잡도가 많이 높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어떤 AI 툴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AI 서비스를 솔로프리너로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일단 제가 봐도 이 사람 되게 앞서간 사람 같고 뭔가 되게 이 시류에 맞춰진 사람 같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데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진화된 인간인 것 같고 막 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네. 그거에 맞춰서 허상이라고 해야 될까? 솔로프리너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런 건 알고 하십시오. 제가 해보니 이런 거는 좀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이드, 아까 제미나이가 해주는 그런 반대편의 사이드 네.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솔로프리너가 혼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사실 혼자 일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어왔잖아요. 그렇죠.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러왔고. 근데 프리랜서와 솔로프리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랜서는 보통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의뢰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그쵸. 같고, 근데 솔로프리너는 내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키우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 팀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냥 당장 앱을 하나 만든다 해도 최소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최소 3명은 붙어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팀으로 일했어야 됐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배리어도 낮아지고 또 AI가 발달하고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혼자 일한다는 거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는 AI를 활용하고 있는 솔로프리너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막 자비스한테 일 시키고 막 자기는 편하게 지휘하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맞아. 물론 뭐 나중에 AI 에이전트가 정말 고도화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AI를 활용을 한다고 해도 물론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잘, 더 빠르게, 또 높은 퀄리티로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이라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집요하게 매달려야 되고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 본질 자체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AI를 활용해서 내가 솔로프리너를 하면은 되게 막 멋있게 막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먼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자 독박 써서 다 해야 되는 되게 빡신 네, 그거이다. 괜히 멋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저는 일이라는 거는 똑같으니까 본질은.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AI가 지금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막 네. 사람이 막 대체된다 그러고. 네. 근데 제가 써봤을 때 사람이 대체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택도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식을 폐쇄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단이 그렇게 폐쇄적인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힘으로 많은 돈을 벌던 집단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거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얘가 빠르게 하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뭐 그게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그냥 내가 뭐 잘난 체하면서 지식을 뽐내던 것들을 나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얘가 거침없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힘들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는 좀 아직은 먼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미래를 얘기하는 게 항상 조심스럽고 또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저도 AI가 전문성은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는 사실 사람이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러버블 같은 그런 코딩 툴을 봐도 그걸 써보고 딱 든 생각이 이게 있으면 진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였는데 사실 개발을 빨리 하는 것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AI 덕분에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일을 잘한다에는 전문성만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1부에서는 그래도 약간 중간에 새긴 했지만 솔로프리너랑 AI에 대한 궁합이나 이런 얘기 좀 했고 2부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 얘기 좀 더 깊게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